첫 1억 원을 모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먼거가 남긴 유명한 조언이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고약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 1억 원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 보고서인데요. 저는 무슨 경제적 자유를 향한 로켓 발사 설명서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비유네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일단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정보 제공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네, 물론이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법률적, 세무적 자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히 2025년이랑 2026년에 예고된 세법 개정안은요. 이게 최종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탈출 속도 확보 전략,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근데 사실 1억 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필 5천만 원도 2억 원도 아니고 1억 원일까요? 이 자료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자료는 1억 원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비로소 의미 있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물리적인 임계점. 아, 임계점? 네, 이른바 재무적 탈출 속도에 도달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재무적 탈출 속도요. 탈출 속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그 탈출 속도를 내기 위한 수학적 원리,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부스터를 가장 스마트하게 쓰는 법, 그리고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 실제 로켓 연료, 즉 자산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보고서에서 나온 교차점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1억 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연 10%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내도 연간 수익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네,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죠. 물론 큰 돈이지만 이걸로 삶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용돈 정도 느낌이죠. 하지만 1억 원의 10%는 정확히 1,000만 원, 월 83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직장인의 서너 달치 저축액이랑 맞먹는 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 월급 말고 자본이라는 두 번째 직원이 벌어오는 돈이 무시 못할 수준이 되는 첫 번째 지점이군요. 월 40만 원은 용돈 같지만 월 83만 원은 거의 월세 수준이니까요. 체감이 확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교차점을 지나야 비로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한다는 그 복리의 개념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재무적 탈출 속도라는 비유가 이어지는 거죠. 재무적 탈출 속도라는 비유가 진짜 와닿는데요. 마치 월급이라는 1단 로켓만으로는 대기권을 벗어나기 힘들고 투자 수익이라는 2단 로켓이 점화되어야. 그렇죠. 그래야 비로소 중력을 이겨내고 궤도에 오르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 보고서는 그 2단 로켓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최소 연료량이 바로 1억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가난의 중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가난의 중력? 바로 물가 상승률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입니다. 1억 원 이전에는 투자 수익이라는 추진력보다 허리띠 졸라매는 저축률, 이 엔진 출력이 훨씬 중요해요. 하지만 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이 중력을 서서히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력을 이기는 시점까지 도달하는데 숫자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걸리는지 현실적인 감이 잘 안 오네요. 이 자료에 혹시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보고서의 시뮬레이션 표를 한번 보시죠. 당신이 월 15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요. 1억 원 모으는데 약 4년 8개월, 대략 5년이 걸립니다. 5년.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 1억 원 중에서 순수한 투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전부 당신의 저축액, 즉 원금이죠. 와,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투자했는데 수익 비중이 고작 10%라니. 이건 좀 허탈한데요. 이 말은 결국 초반에는 수익률 1~2%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죠. 첫 1억 원은 투자의 신이 아니라 저축의 신이 되어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축의 신. 네, 초기에는 어떤 ETF가 1% 더 오를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냥 안 쓰는 물건 팔거나 점심값 아껴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넣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원금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간이군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다음 데이터입니다. 첫 1억을 5년 만에 모았다면 다음 1억, 그러니까 총 자산 2억을 모으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는 거네요. 그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눈덩이가 처음에는 잘 안 굴러가지만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과 같죠. 이 자료는 72의 법칙을 통해 시간의 중요성을 돈보다 더 강조해요. 72를 연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오는데 가령 연 10% 수익률이면 7.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7.2년마다 2배라. 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예시를 보면요. 만약 당신이 30세에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추가 저축 없이도 7.2년 뒤인 37세에 2억, 44세에 4억, 51세에 8억, 그리고 58세에 16억 원이 됩니다. 와, 하지만 시작이 딱 10년 늦어져서 40세에 1억을 만들었다면 같은 58세에 4억 원에 그치게 돼요. 시작 시점 10년 차이가 노후 자산 12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정말 돈보다 비쌉니다. 1억 원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던 거군요. 마침 이 보고서의 다음 내용이 바로 그 시간을 단축시켜줄 가속장치, 바로 절세 전략이네요. ISA 계좌의 혁명적 변화, 이걸 잘 활용하면 1억 원 달성 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요? 네,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ISA 계좌 한도 확대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씩 늘어나요. 여기에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가고요. 연간 4천만 원이면 월 333만 원 꼴이네요. 이걸 꽉 채울 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2년 반 만에 1억 원이라는 원금을 이 세금 혜택 울타리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국내 투자형 ISA라는 게 신설된다고 하는데 이건 기존 계좌랑 뭐가 다른 건가요? 괜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당신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존의 중개형 ISA를 유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국내 투자형이라면서 왜 미국 지수 ETF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타이거 미국 S&P 500처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름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지만 그 내용물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 주식이잖아요. 아, 알맹이가. 네, 즉 기초자산이 해외자산인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국내 투자형 ISA의 도입 취지랑 맞지 않아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하, 명쾌하네요. 껍데기는 한국에 상장됐지만 알맹이가 외국 거라서 안 된다. 그럼 반대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선택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만약 당신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국내 고배당주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1억 원을 모으겠다. 그러면 국내 투자용 ISA가 출시되는 즉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무려 1,0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 15.4%죠. 이걸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돈이 생겼을 때 어떤 계좌부터 채워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우선순위도 이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보고서는 세금 폭포라는 아주 명쾌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세금 혜택이 가장 큰 계좌부터 채우라는 거죠. 아, 폭포. 네, 1순위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 600만 원까지 채워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챙기는 겁니다. 2순위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연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서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거고요. 이 순서는 정말 명쾌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는 돈이 너무 오랫동안 거의 55세 이후까지 묶인다고 생각해서 좀 꺼리기도 하잖아요. 당장 1억만 드는 게 목표인데 굳이 은퇴 자금 계좌부터 채우는 게 맞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보고서도 그 점을 언급해요. 하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야 한다입니다. 연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인데 이건 넣자마자 13에서 16%의 확정 수익을 정부로부터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아, 확정 수익이네요, 진짜? 네. 이 정도의 확정 수익을 주는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가는 길에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1, 2순위를 채우고 남는 모든 여유 자금은 3순위인 ISA에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확정 수익을 먼저 챙기고 시작해라. 자, 돈을 모을 그릇을 정했으니 이제 그 안에 뭘 담아야 할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성장과 현금 흐름의 바벨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네요. 네. 30년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전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핵심 엔진으로 전체 자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핵심 엔진. 네.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여기에 해당하죠. 크게 잃지 않는 것과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목표인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중심축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 계좌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확보 전략으로 비중은 20에서 30%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열풍인 한국판 SCHD, 즉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월 배당 ETF가 좋은 예시죠. 주가가 횡보하는 지루한 장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 돈이 재투자의 총알이 돼서 복리를 가속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10% 미만의 위성 전략이 있네요. 이건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약간의 양념 같은 거군요. 반도체, AI 같은 섹터에 투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억 원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멘탈 관리를 위해 비중을 반드시 10%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말이죠. 90%의 핵심 자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요. 10%의 위성 자산이 하락장에서 크게 녹아내려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실행하는 건 사람이죠.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행동경제학과 마인드셋에 대한 분석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거지방 현상에 대한 분석이 눈에 띄네요. 거지방은 서로의 지출을 공유하면서 절약을 독려하는 문화인데 종잣돈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혼자 하면 고독한 싸움이지만 함께하면 일종의 놀이가 되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커뮤니티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택시 탈 뻔한 거 걸어서 5,000원 아꼈다. 이런 글에 좋아요가 수십 개씩 달리더라고요.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절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나친 결핍의 마인드셋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점심을 굶으면서 돈을 아끼는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자기 개발이나 부업, 그러니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곳에 투자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절약은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언도 인상 깊습니다. 보통 이자율 높은 빚부터 갚는 아발란체 방식이 합리적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네요. 네. 수학적으로는 고금리 대출부터 갚는 아발란체 방식이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끼는 길이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심리적 성취감을 주는 스노우볼 방식을 추천합니다. 카드 할부금처럼 금액이 가장 적은 빚부터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아, 작은 것부터? 네. 빚 하나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그 성공 경험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1억 원 모으기라는 장기 레이스를 완주할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합리성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조언이군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억 원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복리의 수학, 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와 마인드셋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모든 것을 훑어봤습니다. 0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고통스러운 저축의 구간, 그리고 7천만 원을 넘어서면
투자 수익이 내 월급 저축액을 넘어서는 마법을 경험하는 가속의 구간이라는 이 로드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찰리 만보의 말처럼 첫 1억 원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고개를 넘는 순간 당신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줄 강력한 자본 군단을 거느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2025년에 다가올 세법 개정은 분명히 당신의 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줄 겁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마지막 한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전문가의 오늘의 실천 과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가져가야 할 마지막 핵심일 겁니다. 지금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켜서 ISA 중개형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이번 달 커피값 5만 원을 입금하여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4주를 매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1억 원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첫 번째 눈덩이가 될 겁니다.